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2023년 제21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지금 시점으로부터 이제 5개월 남아 있는데요. 5개월 단기 완성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152일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그리고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전략을 제가 이 합격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기누설을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시켜 드릴 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한 도구로 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 교재와 제 강의를. 그러려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 할 게 바로 이제 제가 그 정도로 선생님들을 반드시 합격시켜 줄 만한 그런 전문가인가? 아마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석사, 박사 과정 모두 사회복지를 주 전공했습니다. 우리 이제 1급 강의를 하는 많은 강의자들이 있는데, 주로 주전공을 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학부 4년 동안 사회복지를 주전공했고,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까지 사회복지를 전공한 말 그대로 사회복지 토박이이고 오리지널 사회복지학 주전공 교수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해야 합니다. 이 강의가 좋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시험에 정말 적합한 강의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험에 얼마나 이게 잘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건 뭐 내년에도 분명히 나올 거다. 또는 이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내용이어서 나올 확률이 그래도 한 뭐 50% 정도 되는데, 자, 이번에는 나올 것 같다. 또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20년 시험 동안에 한 번도 나온 내용이 아니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긴 하지만 사실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을 제 강의 중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강의자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2003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간 2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제가 직접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구나. 이건 뭐 그냥 나오는 거. 요건 나왔다 안 나왔다. 요거는 나오긴 했지만 비중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에 나온 내용으로 다시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의에서.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경력들이 있는데 그 경력들은 제 소개와 관련해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오시면 강사 소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민간의 어떤 실무 경력이든 또는 기관의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내용들, 대학에서 강의한 그 강의 경력들 모두 소개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합격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와 교육과정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내가 합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시험은 이제 언제 볼까요?
내년 시험, 자, 2023년 제 21회 시험이거든요. 벌써 2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은요, 2022년 제 20회 시험은 1월 22일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1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았거든요. 자, 요게 지금 올해 시험일에 제가 1월 22일에 서울 공고가 이제 시험 장소로 되어 있는데 서울 공고에 갔던 사진입니다. 저는 항상 시험일에 시험장 하나를 정해서 시험장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하는 자, 이게 이제 응원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학교 입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수험표를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이제 입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시험 감독위원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지금 강의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줄 서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요거 또 하나 사진 준비했는데 요거는 시험장 모습입니다. 시험장 안에 보면 이렇게 사진, 자, 여기 벽시계가 걸려져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안내 관련된 내용이 칠판에 지금 붙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리 도착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시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요거는 코로나 이전에 제가 방문했던 다른 학교에 방문했던 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자, 어떻든 자, 이번 시험은 이제 그러니까 21회 시험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 21회 시험은 언제 볼까요? 자, 그건 그간의 시험 날짜와 그 다음에 그 요일을 좀 보면 언제 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자, 1회부터 10회 시험까지는 일요일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11회 시험부터 토요일로 시험일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근데 토요일로 옮겨지고 나서 1월 여기 제가 가로 세로 한 것은 넷째 주를 얘기하고요. 가로 3호로 되어 있는 셋째 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쭉 보다가 1월 셋째 주 토요일로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2월 둘째 주 토요일, 2월 첫째 주 토요일. 그리고 이제 20회 시험에서는 1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요일에 시험을 보겠죠. 그죠? 일요일에는 시험을 보지 않겠죠. 토요일에 보겠는데, 근데 그 토요일이 가장 빨리 봤던 토요일은 1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봤던 토요일은 2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1월 셋째 주 토요일과 2월 둘째 주 토요일 사이에 시험을 보겠네요. 맞아요. 자, 1월 셋째 주 토요일 1월 22일입니다. 그 다음에 2월 둘째 주 토요일은 2월 11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1월 셋째 주 토요일은 설 연휴예요. 그러니까 설 연휴에는 시험을 보지 않겠죠. 그죠? 그것보다 앞당겨서 또 시험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오늘부터 시험일까지 152일이 남았다라고 한 겁니다. 자, 물론 시험일 공고문은 10월 말에 공고문이 나오고 있어요.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험 90일 전에 시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10월 말에 그러니까 아마 공고문이 나오겠죠. 그때 나오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자, 1월 28일 토요일에 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1월 2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2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부터 시험일까지 며칠이 남았을까? 바로 152일이 남았습니다. 152일은 5개월이에요. 그죠? 30일씩 나눠보면 30일로 나눠보면 그 다음에 7로 나눠보면 21주입니다. 5개월 21주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일까? 궁금하시죠? 자, 이미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쭉 공부를 해오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자, 근데 지금 이 합격 설명회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아마도 자, 지금부터라도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자, 합격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이 길이 맞는 걸까? 자, 합격까지 가는 그 척경, 그리고 합격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5개월 단기 합격 전략인데요.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상황, 주어진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딱 이 시기, 딱 5개월 남아있는 이 시기부터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최적의 합격 공부 방법. 자, 그게 바로 6080 단기 합격 패스입니다. 자,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제 교재와 강의, 이 교육 과정 이미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자, 2월부터는 이제 초심자 이론 다지기 해서 통합이론서로 1, 2, 3교시로 2월부터 신규 강의, 신작 강의로 강의가 쭉 녹화되었고요. 그 녹화가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이론 강의를 다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기출문제를, 역대 기출문제를 강의 진도에 맞게끔 또 다시 풀어보면서 기출문제를 독학으로 또 1회독을 하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9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8월과 9월과 10월은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시기는 딱 6080 단기 합격 패스로 공부해야 할 시기예요. 저는 학점은행제로 공부해서 사실 이론적인 기반이 전혀 없어요. 또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고 또 거기다 또 나이도 많고 또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론적인 기반은 없어요. 근데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기는 또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론적인 기반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 이론 강의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진행된 핵심 요약 강의, 정확하게는 핵심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역대 기출문제집을 N회독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래도 내가 정말 이론적인 기반이 없어가지고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 공부 시간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선은 핵심 요약 강의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취약한 과목들, 핵심 요약 강의로 들어서 너무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은, 즉 대표적으로 이제 사육조사론이 되겠죠. 자, 이런 과목들은 이론 다지기, 바로 여기 이론, 통합 이론서로 진행된 이론 다지기로 해당 챕터나 해당 과목을 들어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해야 할 것은 1급 학습생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강의 진도에 맞게끔 역대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진도별 역대 기출 문제집이거든요.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N회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벼락치기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시기상 지금은 벼락치기로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 빨리 준비할수록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합격 설명회를 보면서 내가 준비를 할까? 내가 진짜 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마음의 갈등이 있으시면, 그래도 지금 합격 설명회를 보신 것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음 지키시고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끔 잘 지키세요. 그리고 이왕 그 마음 가졌을 때 빨리 시작하시길 정말 제가 마음을 담아서 좀 권고 드립니다. 지금 이제 준비할까 말까 하다 보면 결국은 접수하실 거예요. 접수하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벼락치기로 또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일찍 준비할 걸. 그때 그 마음 가졌을 때 준비할 걸.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준비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자,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족집게 벼락치기 강의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족집게 벼락치기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지금에서는 요걸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선 요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강 신청은 우선은 여기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오시면 지금 합격 설명회 당일에는 이제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80 단기 합격 패스를 신청하시면 1급 학습생 핵심 요약 노트로 진행된 핵심 요약 강의 40강하고 역대 기출 문제 분석 강의 60강 총 100강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들을 수가 있으세요. 그 강의를 신청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년 합격에 그래도 자신이 없다, 혹시라도, 또는 가정사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남편이 또 해외를 출장 가게 되면 나도 또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시험을 혹시라도 못 보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시험 준비는 하고 싶고 그런 경우는 전과정 패스를 신청하셔가지고, 전과정 패스는 내년 시험을 보지 않으면 신규 강의로 1년이 더 연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과정 패스는 지금 여기 단기 합격 패스 강의 다 여기 구성되어 있는 이 강의뿐만 아니라 이론 강의, 여기 회차별 등 여기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핵심 요약 강의로 먼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 이론 강의를 추가적으로 들으실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취약한 과목을 내가 보완하겠다 이론 강의로, 그런 경우는 전과정 패스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현재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시험 직전 스페셜 특강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과정대로 지금 강의가 녹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6080 단기 합격 패스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기본이론에서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 기본이론 강의가 104강자로 종강이 되었거든요. 근데 핵심 요약 강의가 40강자예요. 그러니까 강자 수로만 따지면 거의 뭐 반절 가까이 되죠. 그죠? 사실 이제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기본이론 강의는 강자가 긴 강자들이 많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뭐 2분의 1 정도는 아니고 거의 한 뭐 5분의 2 정도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라고 되어 있지만 핵심 요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핵심 요약으로 되어 있지만 뼈대만 있는 핵심 요약 강의는 아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와 관련된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어서 해드리면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교재,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문제풀이에서 기출문제 분석에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 심층 분석 60강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6080 단기 합격 패스입니다.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은 진도별로 되어 있어요. 즉 유사 문제들이 모여져 있어요. 가령 엘스핑 앤더슨의 복지효과 유형론에서 문제가 그간에 20년 동안 13번 나왔다. 그러면 13번 나온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다 풀어버리면 그러면 엘스핑 앤더슨의 복지효과 유형론에서는 이런 내용 그리고 이런 정도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깊이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자, 어떤 부분을 자꾸 바꿔서 문제를 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맞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론점을 빠르게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제 1, 2, 3교시로 되어 있고 제가 해설과 오답풀이 보충 설명을 상세하게 해놓다 보니까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독학으로 공부해도 될 만큼 상세하게 해설을 해놓아서 따로 이론서를 찾아보거나 또는 뭐 참고 서적들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소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이제 강의까지 듣게 되면 빠르게 내용을 흡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우리 지금 아마 이 합격 설명이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기본 이론 강의부터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합격 설명에 오셔가지고 들으시던데 지금 2월부터 이렇게 쭉 또는 뭐 그 이후에 뭐 3월, 4월, 5월 뭐 도중에 합류하셔가지고 쭉 기본 이론 강의를 쭉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자, 기본 이론 강의를 한번 들으신 선생님들은 1회 독한 겁니다.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강의 들어서 내가 기억에 남지 않는데 완전 무의식 속에 잠겨버린 것 같은데 또는 전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막 생각해야 겨우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일 수는 있지만 어떻든 이론 강의를 한번 들어서 이론적 기반을 다진 겁니다. 그래서 1회 독을 하셨죠. 그러면서 기출문제까지 보시면서 다시 또 1회 독을 추가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월부터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 이론 강의부터 듣고 오기는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내가 교수님 저는 진짜 이론적인 기반이 정말 지금 꽝이에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론 강의로 시작하지 마시고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면 1회독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강의 진도에 맞게끔 만약에 공부 시간이 좀 더 확보가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역대 기출 문제집 강의 진도에 맞게끔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진도에 맞게끔 문제를 풀으세요. 공부 시간이 되면. 근데 공부 시간이 안 된다. 직장 생활 때문에. 또 거기다가 가사 노동까지 하니까 아이들까지 또 챙겨야 하고 집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우선은 핵심 요약 강의부터 빨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 다시 이제 들었던 이론 공부를 하면서 진도에 맞게끔 기출문제를 보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혼자서 독학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단기학교 패스로 신청을 하셨으면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현재 녹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자,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1회독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사전에 애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미리 안 풀어봐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푸세요. 저하고 같이. 아셨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직접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설사 독학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정답과 해설을 보면서 그냥 문제를 푸셔도 돼요.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킬 때에는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애들한테 답안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답안지 뜯어가지고 숨겨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지금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출문제 공부 방법은 정답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버리면 그 문제 이제 눈에 익혀져 가지고 그냥 정답이 뭔지 뻔히 알아버리는데 이게 공부가 돼요? 공부가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게 3번이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1, 2, 4, 5번은 맞다는 얘기거든요. 기출문제는 맨 처음에는 1회독 할 때 3번이 옳지 않구나. 이게 왜 옳지 않구나. 자, 거기까지만 보고 쭉 지나간다고 보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맞는 지문들이 왜 맞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3번이 옳아요.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맨 처음 볼 때는 옳은 건 무엇인가? 3번을 보면서 이게 그래 이게 왜 옳았지? 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들이 왜 틀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기출문제를 공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기출문제는 단순히 기출문제집에 해설 딸랑 2줄만, 3줄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틀린 문장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 오답풀이와 맞는 문장은 왜 맞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상세할수록 좋아요. 근데 제가 집필한 기출문제집들은 다 해설과 보충 설명, 오답풀이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또 회독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 들으면서 또 기출문제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돌리세요. N회 독해야 돼요. 1급 학습 핵심 요약 노트로는 암기할 거 계속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으로는 계속 기출론점 확인하는 거예요. 기출문제집은 맨 처음에 1회독, 2회독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3회독부터는 좀 속도가 빨리 붙거든요. 그래서 3회독도 하고 4회독까지 할 수 있으면 4회독도 하고 5회독까지 할 수 있으면 5회독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기존의 기본 이론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은 기본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본서는 백과사전용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1급 학습생 핵심 요약 노트에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더 내가 좀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 하면 이 요약 강의에 또는 이 요약 노트의 해설서가 바로 통합 이론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 그러니까 기본서의 내용, 기본 강의의 내용을 보면 다시 참조하면서 기억을 좀 상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내용을 보완하는 거예요. 백과사전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이제 나머지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하실 수 있으면 뭐 다 해도 상관이 없죠.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또 그 시기에 맞게끔 또 제가 강의 활용 방법들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기출문제집은 제가 집필한 기출문제집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진도별로 되어 있는 역대 기출문제집 1, 2, 3교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점은 이 3가지 책으로 보시길 권해드려요. 아셨죠?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다.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는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하고 이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이 있거든요. 최근 거.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을 회독하셔도 되세요. 그 대안으로 만약에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으면. 근데 우선은 이 3가지 책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이 강의를 활용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공부 시간이 진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을 회독하거나 그것보다 더 내가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핵심 기출 천재. 이거 진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1000문제 뽑아놓은 거니까 이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대안입니다. 이건 대안. 예. 진짜 공부 방법은 이 3가지 책으로, 3권의 책으로 공부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돌려야 돼요. 얘네도. 자, 그러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기 합격 패스에서 이론 공부로 되고 있는 이 단기 합격 필독서인 핵심 요약 노트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소개가 결국 이 책으로 이제 이론을 다지는 거니까요. 네. 자, 이 책은 558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8개 영역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그간에 나왔던 시험의 족보, 즉 시험의 DNA, 기출론점 100%에 가깝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이제 지엽적인 내용 중에서 좀 빠진 것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끔 시험에 나온 것들이 싹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558쪽입니다. 그러니까 8로 나눠보세요. 이걸. 그러면 대략 한 영역당 몇 페이지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좀 예측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자, 이 책을 보면 이제 각 챕터별로 출제 빈도, 출제 논점 1, 2, 3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제 빈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시험이 12회 시험부터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5문제로 영역별 25문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챕터에서 지금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여기 보니까 13회 때는 5문제, 그 다음 4문제, 2문제, 4문제, 1문제, 4문제, 2문제, 4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 챕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6문제였네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많게 나올 때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보통 평균을 내보면 3문제는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그 3문제가 어디서 나올까? 지금 여기 출제 비중 여기 보이죠? 예. 1, 6, 크게 이제 3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적게 나왔을 때 1문제, 많이 나왔을 때 6문제. 평균 3문제. 그러면 그 3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1순위. 거의 빠짐없이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에요. 2순위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 3순위는 나오기는 했는데 출제 비중이 떨어진 애들. 그래서 1, 2, 3순위를 표기를 해놨어요. 제가 이따가 합격 비결 설명해 드리면서 1, 2, 3순위를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출 표기를 다 해놨어요. 보면 영유아기 발달에서 여기 신체적 발달에 여기 동그라미로 다 표시해놨어요. 자, 심리적 발달에서 1, 4, 5, 7 이렇게. 그리고 10, 11, 13, 14 뭐 이렇게 쭉 1회부터 20회까지 이 내용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선지 한 선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 그걸 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 문장들은 기출선지로 가급적 바꿔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면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기출지문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야지 이 책을 읽는 순간 기출문제가 공부가 되게끔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정교하게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구조화 학습을 위해서 제가 도식화, 도예화 시켜놨습니다. 우리 통계적 가설 검정이 지금 15회 때 문제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번에 20회 때 또 나왔잖아요. 예, 나온 건 나오거든요. 자, 요거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우리 저한테 지금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 한 대 맞기로 정리하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자, 뭐 타당도,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이거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정책 내용 분석, 정책의 분석, 그 다음에 접근 방법, 3가지 접근 방법, 이것 말고도 쭉 4가지 선택 차원 모두 제가 도표화 시켜놨어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읍면농단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그다음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그다음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그다음에 국무총리 소속가 있는 사회보장위원회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걸 이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조문인데, 이게 사회보장 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 조문을 제가 이렇게 도식화 시켜놨습니다. 강의에서도 이 도식화된 걸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조문으로만 혼자 공부하면 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와 함께 제가 강의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들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빠르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암기법들을 다 집어넣어 놨고요. 자, 여기 뭐 연도 같은 경우도 우리 무조건 나오거든요. 연도 같은 경우 법제론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의 역사, 지역사회 복지 역사, 행정의 역사에서도 이 법 제정 연도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 법 제정 연도에서 개정 사항을 알았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 암기법들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출 조문, 그 다음에 개정 법률 완벽하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 관련해서는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시험 직전에 개정돼 가지고 시행돼 버린 조문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특강에서 또 다뤄드려요. 시험은 한 문제로도 떨어지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빈틈없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의를 해드려야 할 거 다 드리는 게 맞죠. 그죠? 예. 책이 출간될 때요. 그 책이 뭐 3월, 4월, 5월에 이렇게 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 법률 개정된 것이 바로 또 시행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되고 시행된 것은 시험에 출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게 시행되지 않으면, 시행일은 시험 이후에 시행되는 거라면 그 개정된 사항은 시험에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개정도 되어 있고 시행도 되어버렸으면 그건 시험에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직전에 개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되고 또 시행되기까지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무조건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시험 직전에 또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거,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오시면 무료 강의로 진행됐던 무료 3대 천왕 해가지고 강의 진행됐던 것 중에 법률 특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강의가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개정 법률을 확인해 준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빈출 조문은 법제로는 공부할 때 법제로는 법률 조문 자체가 아예 선지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조문을 눈으로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빈출 조문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도 날개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역대 기출 논점, 최근 기출 논점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간혹 1급 시험 최근 것만 그냥 한 5년치 기출문제 가져다 그냥 돌려버려도 합격한다. 어떤 분들은 그냥 3년치만 가져다 돌려버려도 합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하루만 공부해도 합격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자, 이제 사회복지를 저는 주전공 했잖아요. 제가 사회복지 주전공해서 4학년 정도가 됐을 때에는 3학년 2학기 그 정도 어떻든 이제 그 3, 4학년 정도에는 선택 과목, 이제 전공 선택 과목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주전공생들은 여러 과목들을 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분야에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강의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론, 사회복지 전공 선택 다른 과목을 듣는데 이 강의자가 자기가 강의하는 내용이 하는 다른 전공 선택 과목의 내용을 말할 때 그 교수님이 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라고 할 정도로 전공 지식이 쌓여 있어요. 전공으로 딱 전공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학부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학과제였지만 어떻든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시험 준비를 따로 안 해도 가서 시험 봐서 합격할 자신이 있죠. 주전공자들한테는 4년 동안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주전공을 했다고 해서 전공 지식이 딱 모두가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출문제는요. 전체를 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근데 강의자는 분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행렬식 질문이 8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19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19회 시험이면 작년 시험이었거든요. 올해가 20회 시험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8회 때 나왔던 행렬식 질문이라고 하는 그 논점이 유행지난 논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튀어나온 자리는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강의자는 간파를 하고 있어야지 강의에서 다뤄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봤을 때 이거 당연히 틀렸네 이렇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게 간파가 안 되어 있으면 행렬식 지문은 19회 때 처음 등장한 것이 돼버려요. 그죠? 기출론점이 간파가 안 되어 있는 강의자라고 한다면 이거 삐껴나온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삐껴나온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기출 논점이 잘 간파되어 있는 강의자.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역대 기출 논점이나 최근 기출 논점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최근 논점들 여기 복지 혼합 유형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자, 요거.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 해가지고 계약과 증서와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 나왔어요. 근데 재정보조와 상환이 안 나왔거든요. 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나온 곳은 다시 나와요. 최근에 나온 것들은 특히나. 그래서 이런 최근 논점들이 정리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용료 부과 방식에서 이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또 여기 표기가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최근 나온 것이 다시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와요. 자, 이런 최근 기출 논점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1급 학생 핵심 요약 노트는 자, 이렇게 날개 쪽이 아까 보충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제가 합격에 날개를 달자라고 맨 첫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해당 내용들 여기다 좀 보완도 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역대 기출 문제집 보면서 거기에 기출 지문이든 또는 해설이나 보충 설명 오답풀이를 보면서 이 내용은 내가 좀 여기다 좀 적어놓고 싶다. 또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기본 이론 강의의 내용을 다시 어려운 부분은 다시 좀 참조하면서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적고 싶은 게 있으면 적어서 자기만의 단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다는 겁니다. 날개를. 사실 여기 날개를 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 내용만으로도 너무 충분해요. 합격하기에. 그렇지만 이 여백을 제가 둠으로써 이 여백에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날개를 달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에 날개를 다시고 그래서 합격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날개들이 있습니다. 자, 자신감 가지세요. 충분히 정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남는 시간 동안 앞으로 빠르게 우리 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합격 비결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합격 설명이 매월 지금 하고 있으면서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험 제도 관련해서 우리 1, 2, 3교시로 시험을 보고요. 50문항, 75문항, 75문항, 즉 영역별로 25문제씩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전공 필수 과목은 시험에서는 영역이라고 이걸 명칭을 부여하고 있죠.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이라고 할 때에는 1교시가 1과목, 2교시 2과목, 3교시 3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8개 영역이 25문제씩이니까 총 200문제. 1점씩이어서 200점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이고요. 한 문제당 1분씩 해가지고 50분, 75분, 75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합격 커트라인, 그 다음 이제 과락 기준을 좀 봐야 하는데 합격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점에 60%면 120점입니다. 그래서 12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근데 119점 맞으면 떨어집니다. 불합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120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120점만 넘기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과락인데 이 과락은 영역별로 되어 있지 않고요. 과목별로 되어 있어요.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우리 전공 과목들 이게 그 시험에서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5점에 40%면 10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다 10점씩 골고루 다 10점씩 넘겨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험제도에서는 여기가 지금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교시는 50문제예요. 50문항. 50점에 40%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50점에 40%는 20점입니다. 그러니까 20점 이상 맞으면 돼요.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30점 이상을 맞으면 과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교시는 19점 맞으면 합산 19점 맞으면 과락이죠. 그죠? 인행사와 조사론 합쳐가지고. 근데 2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조사론을 빵점 맞았다. 근데 인행사에서 25문제인데 25문제에서 20점을 맞았다. 그러면 과락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과락이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 때문에 난 조사론 너무 어려워서 나는 거의 그냥 찍을 건데요. 찍으면 5문제 내지 4문제에서 5문제, 6문제 정도 맞습니다. 오지선다로 되어 있으니까 5, 25잖아요. 1번 5개, 2번 5개, 3번 5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 다만 이제 어떤 하나는 4개, 어떤 하나는 6개 이렇게 되기도 해요. 1번은 4개만. 그 다음에 5번이 6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자, 그렇게 내리 찍을 일은 없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내리 찍었다 하더라도 1번으로 싹 그어버리면 4문제에서 6문제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설사 조사론을 빵점 맞아도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3교시에서 법제론을 빵점 맞았다. 정책행정에서 합산 30점 이상이면 과락은 아니에요. 네,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총점은 넘겼는데 과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10명 안팎이에요. 그간의 출제에서 공개했었던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공개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공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 점수를 넘겼는데 특정 과목에서 과락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을 옛날에는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밝혀졌는데 근데 지금은 자,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 120점을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느슨한 이 과락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격 비결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합격률을 좀 보게 되면 자, 여기 합격률이 이제 높았던 때, 제일 낮았던 때가 9회 시험에서 14%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합격률이. 이때가 이제 가장 합격률이 저조했던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합격률들 보게 되면 자, 이런데 자, 이게 지금 20회 시험은 36%였습니다. 36.62%였는데 자, 내년 합격률은 어떨까요? 내년 합격률은 낮았던 거 좀 빼고 높았던 거 빼고 최근 거 빼면 대략 31%에서 36% 수준으로 출제위에서는 합격률을 이 사이로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여지죠. 아셨죠? 예. 자, 사실 이제 이 합격률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리 합격률이 낮아도 나는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홀수회차는 어렵고 짝수회차는 쉽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출제위에서 어느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난이도 조절에서 실패해가지고 들쑥날쑥한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합격률이.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낮았던 거 높았던 거 빼보면 대략 그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합격률에서 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합격률이라고 하는 게 응시인원 대비입니다. 접수인원 대비가 아니라 자, 근데 이 접수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은요 합격률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접수인원 대비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접수는 해놓고 응시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20회 시험에서도 응시 포기 인원이 6,770명이었어요. 19회 시험 7,000명, 18회 시험 8,000명. 그죠? 그러니까 접수는 해놨는데 시험장에서 응시를 안 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접수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불합격률로 거꾸로 계산해 보면 불합격률 71%, 접수 인원 대비, 응시 인원 대비 63%. 많은 분들이 지금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합격 비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걱정되는 거는
내가 지금 합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나는 합격하리라. 그리고 저와 함께 하면 무조건 합격시켜 드린다니까요. 예. 자, 이제 합격 비결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합격 비결 6080 법칙입니다. 제가 그간 계속해서 6080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도대체 이 사람은 계속해서 6080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했을 텐데요. 6080 법칙은 자, 제가 이제 최근 것만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17, 18, 19, 20회 재출제율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신규 논점, 신개념 문제, 새로 삐껴나온 문제 한마디로. 그건 삐껴나왔으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인데 깊게 나온 거, 어렵게 나온 거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죠? 그걸 빼고 나왔던 것을 공부해서 만약에 공부를 해놓으면 다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거. 그 재출제율로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재출제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84% 여기 96%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를 보면 바로 정답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삐껴나온 거 뺐고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에서 어렵게 나온 거 뺐으니까요. 그걸 평균을 내보면 81%, 83%, 89, 89% 이렇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데 80% 이상이 평균 80% 이상이 시험에 나온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결국 시험은 자, 이게 우리 1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전공 과목의 내용들이라고 본다면 그간에 시험에 나온 것들 분석을 해보면 나온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즉 시험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유아풀장. 유아풀장에 80마리, 90마리가 여기서 시험에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6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80마리, 90마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 밖에서 10마리, 20마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영역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게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유아풀장 안에서 잡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제 6080 법칙에 맞게끔 범위와 깊이를 잘 설정하고 있는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강의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땅 따먹기인데 제가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 다 표기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시험 영역들 보면 이 사회복지 교과목지 심서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험 보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목차를 정했습니다. 근데 각 과목별 목차를 15챕터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결국 그 15개 챕터 구성해 놓은 그 챕터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건데 그 시험 범위 15개 챕터 중에서요. 무조건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안 나오는 챕터가 있긴 해요. 근데 무조건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챕터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15개 챕터에서 10문제는 10개 챕터에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대놓고 나온다니까요. 어차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만 공부를 해도 80문제는 맞춰요. 그리고 2순위가 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도 그 챕터에 한 문제씩은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은.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또 80개거든요. 80개지만 나왔다 안 나왔다 확률이 50%니까 걔들은 공부를 해놓으면 40개는 맞출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120개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1순위, 2순위에 집중해야 돼요. 자, 1순위, 2순위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책 바로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과락 기준입니다. 이 과락 기준이 느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0점을 넘기는데 8개 영역 8로 나누면 15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15점씩 맞으면 120점이 돼요. 그러니까 15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1교시에서 어떻든 15점 맞아서 30점 맞아야지 본전치기 한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과락이 아니라 이건 저도 본전치기 한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인행사에서 내가 20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럼 조사론 10문제만 맞아도 본전치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론이 내가 어렵다.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전략적으로 인행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조사론은 적게 맞아도 되니까.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제가 수험생활 관리 프로그램으로 지도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전과정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장기간 쭉 공부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꾸준한 학습 시키는 게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건 전과정 패스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계속 오이코 스터디를 진행해 왔고요. 이제 9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제 열공반으로 가게 됩니다. 열공반은 시험일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하프 모의고사를 보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특강입니다. 별도의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우면 풀패스를 신청하신 경우는 이 오이코 스터디에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 9월에 이제 모집을 해서 아까 이제 9월까지만 오이코 스터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오이코스 열공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합격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내년 시험에 내가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데 찾아보지 마시고 지금 저를 만난 것은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합격을 위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제대로 된 교재와 그리고 강의 그리고 그 강의자를 만나신 거거든요. 그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합격하셔서 이제 그때 내가 진짜 이 강의를 만나기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합격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잘 갖추어 놓고 있으니까 숟가락만 가지고 오셔서 합격의 밥상에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합격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합격 설명회 이후에 이제 이 동영상으로 접하시는 선생님들도 동영상 보시면 이제 프라임 법학원에 오셔서 강좌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아예 공개하고 있는데요. 010-3182-1385번입니다. 프라임 법학원에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도 되겠고 저한테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공부 방법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공부와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를 이제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공부와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